취임 100일. 누구의 취임 100일이었을까요? 누구의 취임 100일인지 홍석준 의원님은 알고 계시죠? 누구 취임 100일입니까? 예, 김기현 대표의 취임 100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100일이면 100일 잔치도 하고 과거엔 말이죠. 요새는 뭐 그런 문화가 좀 덜 하긴 합니다만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마련인데 홍석준 의원님, 김기현 당대표 취임 100일,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? 예, 그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보면 사실은 짧지만 사실 드라마틱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좀 최고위원들 그 말 실수 때문에 좀 혼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현재 좀 초반에 좀 혼란스러웠던 이런 어떤 당내 어떤 분위기를 좀 추스리고 특히 지금 이제 당정 간의 어떤 협력을 이제 각계 분야별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점들은 김기현 대표 100일 동안에 어떤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기사에도 있지만 이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민주당에는 정말 지금 악재가 많은데 이런 어떤 민주당과 좀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이제 크게 나지 않고 있다. 뭐 이런 점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좀 대목이기도 합니다. 사실 오늘 뭐 서병수 의원도 이제 말씀했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은 이제 야당의 반사적 이익도 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국민의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좀 선택과 좀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부터는 이런 어떤 그 안정된 당의 좀 기반 위에서 당정이 특히 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어떤 삶을 어떤 위한 그런 또 정책적인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의 어떤 관심을 좀 받는 그런 좀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그래서 최대 성과는 당정이 밀착했다.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과거 정권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당정이 밀착하면서 한 원보이스를 원팀을 구성했다는 것이 최대 성과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많은 악재를 겪고 있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에 지지율을 좀 살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뭐 반등과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35%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공교롭게 똑같이 35%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2%고요. 이용우 의원님, 이 김기현 대표 100일간 여야 관계는 어땠는지 또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. 여야 관계는 한마디로 꽉 막혀 있는 관계입니다. 그 당정이 밀착해 있고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야당이 우위인 상태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. 저희 상임위는 정무위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 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. 여야 합의를 안 해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수 방류에 대한 주무부서가 국무조정실이고 거기에 대해 정무위가 해야 됩니다. 근데 천천히 하자.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법안이라든지 국민의 민생에 관련돼서는 다 뒤로 미루고 그리고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회의를 하자고 요구하는 쪽 야당이고 민생을 위해서 회의를 거부하는 쪽 여당입니다.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정의 밀착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항상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곳이 의회입니다. 그런 역할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경향신문은 김기현 100일에 대해서 중도층 확장에 대한 전략과 실행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가는 이 길이 맞나?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
이제 10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여야가 혁신 경쟁이라든가 중도층 확장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김기현 대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? 일단 뭐 그 우리의 이전 신문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, 그러니까 당을 좀 조용히 잘 이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. 그런데 그 이제 태용 의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제 설화랄지 이런 거에서 좀 조용히 한 건 맞죠. 예. 그면 리더십이 맞는데 여당의 역할이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네. 그러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 확장, 또 MZ 세대랄지 또 무당층에 대해서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네.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딱 35, 32% 지지층이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도층이랄지 무당층에 지지를 전혀 못 받고 있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. 네. 결과적으로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? 중도층 확장을 해야 하는데 예. 확장 자체는 기존에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뭔가를 혁신적인 정책 또 정말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예. 이제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죠. 그럼 여당 입장에서 이제 민주당이 엄청난 내홍 뭐 코인이랄지 돈봉투랄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반사 이익을 받아서 네. 적어도 격차가 10% 이상은 나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거의 뭐 지지도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예.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가동을 하느냐, 예. 또 윤석열 대통령 어떤 행보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혁신 경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.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혁신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, 정말 혁신이냐 아니면 재탕이냐, 예.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지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. 네.